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제 111회 2교시 기출문제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1번이 어떤 수중에 존재하는 고용물, 그렇죠? 고용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나왔는데, 옛날에 한번 그 수중에 고용물에 처리하는 방법에서 한번 해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물도 이제 크게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냐 해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물은 먹는 물을 비롯하여 각종 용수라든지 가정하수, 공장 폐수 및 슬러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어한 모든 물질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키워드죠. 그렇죠? 수분을 제어한 모든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먹는 물에 많은 고용물, 특히 이제 우리가 용존 고용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TDS, 뭐 토탈, 뭐 디졸브드 솔리드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용존 고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매앗을 내고 좋지 않은 기분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이제 무기물질이 많은 경우, 그렇죠? TDS가 많은 경우에는 그 냉각 용수 자체에 고압 용수로 적당하지 않는 그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먹는 물에는 총고용물, 그래서 이제 그거는 TS, 그렇죠? 증발 잔류물, TS 하는데 이게 500mg per 리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치가 있어요. 그리고 오염된 물에 SS가 많다는 건 뭡니까? 폐수에. 여기에 이제 어떠한 오염 물질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유물질이 많은 물은 보기에도 좋지 못하고 처리장 운전에도 운정을 두게 된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청에서 부유진 물질 등록을 하나의 뭐 방류수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운전의 중요한 목표와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정의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용물, 그렇죠? 수분을 제외한 모든 물질을 우리가 TS라 토탈 솔리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탈 솔리드는 뭐냐면은 토탈 서스펜드 솔리드와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라는 거는 여과지, 우리가 이제 그래스 필터 칼럼 해가지고 어떤 여과지에 걸러가지고 뭡니까? 요거를 100도에서 여기 나오지만 105도에서 110도 C에서 약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건조하고 나온 증류 잔유물 자체가 TSS하고 이 GFS를 통과한 물을 똑같이 105에서 110도로 1시간 동안 날려면 뭡니까? 수분이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TDS라고 하죠. TDS. 그래서 이제 그 TS와 여기서 TS 자체는 또 뭐냐? TSS와 그 DS를 했지만 이건 거꾸로 뭐냐면은 휘발성 물질과 뭡니까? 그 픽스드, 그렇죠? 픽스드 솔리드 해가지고 뭡니까? 그 휘발성 고용물과 뭡니까? 잔류성, 그렇죠? 고용물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픽스드 솔리드 해가지고 뭐 열작 잔류 경로, 열작 잔류 고용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휘발성 물질, 그렇죠? VS가 이겁니까? 총 휘발성 고용물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550도에서 떼는 겁니다. 550도. 그래서 보시면은 550도 C 플러스 마이너스 50도에서 뭡니까? 1시간 동안, 15분 동안 떼고 남는 물질이 FS고 날라간 게 VS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 뭡니까? 유기물이고 이거는 무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VSS 마찬가지로 뭐죠? 뭡니까? 토탈 발레탈 서스펜디와 뭡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VSS와, 그렇죠? VSS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VDS, 그렇죠? 발레탈 디졸브 솔리드니까 그 아까 그 필터를 걸러서 나온 그
VDS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픽스드 서스펜드 솔리드와 뭡니까? 픽스드 디졸브드 솔리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 TDS는 뭡니까? 발리트리 디졸브드 솔리드와 픽스드 디졸브드 솔리드를 합친 거고, 토탈 솔리드는 VSS와 FSS를 합친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나온 게, 그게 이제 답안지 2페이지 나온 그림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상적인, 아까 이제 글라스 필터 컬럼, 유리 여과기, 이게 이제 이상적인 게 0.1 마이크로, 기공이 0.1 마이크로예요. 이상적인 겁니다. 꼭 0.1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통과된 거는 뭡니까? TDS로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토탈 SS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게 TS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550도, 110도 하고 550도, 105도에서 110도 해서 요게 뭡니까? 남냐, 안 남냐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VDS와 FDS로 나눈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사용을 하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러한 것을 이 토탈 디저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수 설계할 때 대부분이 TDS 계통을 갖고 이제 설계를 합니다. TDS.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타렴이라 그러죠. 타렴 설비. 그래서 이제 타렴 설비가 뭡니까? 이런 이제 물속에 있는 TDS를 없애주는 거죠. TDS.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TS 계통, TSS 이런 건 뭡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폐수 쪽에, 그렇죠? 많이 쓰는 거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VS 같은 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죠? 슬러지 소화죠. 계산할 때,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문제 2번은 뭡니까? 그 질소 제거 시 알카리도 역할 나왔네요. 그렇죠? 그 1교시에서 뭡니까? 역시 TKN에서 나오다 보니까 뭡니까? 질소 문제가 나온다 뭡니까? 질소인 그러면 고도 처리, 질소인 제거 뭡니까? 뭐죠? 부영양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연관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질소계 제거 시 알카리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카리도도 이제 따로따로 문제 많이 나오죠. 그렇죠? 뭡니까? 알카리도 문제 나오는 게 뭐 LSI 포화 지수 따지는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 질소 제거 시 알카리도 역할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요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는 제가 여기에 뭐냐 아까 했지만은 질소 그러니까 이제 고도 처리가 생각이 나서 답안지에는 제가 고도 처리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 개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뭐 질소 제거 이게 안 하시고 다른 것도 뭐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개요 부분에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 그냥 그 질소 그러면 고도 처리 개념이기 때문에 고도 처리 개념으로서 그 개요 내용을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개요 부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고도 처리란 뭐냐, 그렇죠? 우리가 2차 처리에서 제거한 물질 이외에 더 많은 유기물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질소인, 그렇죠? 부영향을 일으키는 질소인 이거를 제거해서 하는 것이 고도 처리 방법이다. 그 중에서 질소 아까 뭐 질소 제거 시 이렇게 나오니까 질소 제거법에는 뭐가 있냐, 그렇죠? 쓴 겁니다. 질소 제거는 어떤 것이 있냐? 질소 제거는 뭐 순환식 질산화 탈지법, 그렇죠? 질산화 내생 탈지법, 단계 현기 호기법. 단계 현기 호기법은 뭐예요? 단계 현기 호기법. 이거는 질소인 동시처리죠, 동시처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MBR 공법, 고도처리 산하구법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개요 부분에 쓴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들어간 게, 그러면 어쩌한 질산화와 탈질화시 알카리도가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지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산에 대한 제가 반응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쭉 해서 질산화는 암모니아가 아질산 질산화가 됐는데, 그다음 이제 이것을 뭡니까 질산화를 한다. 그래서 니트로 조모나스나 니트로 바꿔갖고 이제 이러한 반응식을 거친다 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다 쓴 거죠. 그래서 NH4가 NO2가 되고 NO2가 NO3가 되는 방정식. 그 다음에 NH4가 NO3만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게 뭡니까? 뉴셀이죠. 뉴셀이라는 게 뭐냐? 동화작용 하는 거예요. 동화작용. 그래서 이제 그것도 쓴 겁니다. 이때 1g의 암모니아 질소가 없을 때 뭡니까? 7.14g의 알카리도가 없어진다. 알카리도가 없어진다는 뭡니까? 그만큼 알카리를 떨어지니까 뭡니까? 결국 뭡니까? pH가 다운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질산화 할 때 뭡니까? 질산화제 온도가 pH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질산화를 알카리도가 떨어지지 않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탈지조에서는 뭐냐? 이러한 NO3 자체가 뭡니까? NO3가 자체가 N2 가스로 날아가는 거죠. 환원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거꾸로 뭐냐? 그 식에서 나눈 거지만은 이때는 거꾸로 뭡니까? 알카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 나온 게 이게 이제 유기물 경우, 그래서 뭐 탈질화 보시면은 5 오가닉 C에다가 플러스 EH2O 플러스 4NO3 하니까 뭡니까? EN2 플러스 4OH 마이너스 플러스 OCO2 해갖고 그 탈질화 방정식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공유체로 뭡니까? 그 NO3를 사용한다 이거죠. 있을 때 1g의 암모니아 질소, 그 1g의 질생성 질소가 제거될 때 이게 뭡니까? 알카리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3.57g의 알카리도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아까 7.14하고 3.57 모자라긴 모자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총 탈질 과정에서 질산화 과정에서는 알카리가 소모되지만은 거꾸로 탈질 과정에서는 알카리가 나온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질산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게 호기저죠. 호기저. 이게 이제 무산소죠. 이게 호기저다 이거죠. 질산화조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여기서는 알카리도가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알카리도가 다운되죠. 그래서 이물이 일로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보강은 되지만, 그래도 pH가 너무 떨어질 때는 뭡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 뭡니까? pH 알카리도를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질산화 최적 pH 범위가 8, 9 사이로 pH가 7.2에서 8.0 범위에서는 질산율이 큰 차이를 보지 않으나 7.2 이하 7.2 이하로 떨어질 때는 필요한 경우 NOH 알카리도를 보충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쓴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문제 3번이 뭐냐? 지류지천의 수질관리 되죠. 지류총량제. 지류총량제가 나옵니다. 지류총량제. 이게 이제 수질오염 총량제, 수질오염 총량제. 사실 이제 우리가 수질오염 총량제는 뭡니까? 4대강 본루에 대해서 여기 이 지점, 이 점, BOD 얼마, TP 얼마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본류 자체는 여러 가지 지류가 있겠죠. 지류가. 그렇죠? 그래서 지류가 어느 정도 나오는 물이 나쁘더라도 여기에서 목표 수준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류 총량계는 말 그대로 지류에 대해서 총량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개요. 그래서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관리. 왜? 지류 총량. 결국 이 물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물. 관리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식수원으로 사용한다. 식수원. 식수원으로 하니까 뭡니까? 조류. 부영하에서 조류가 발생하면 뭡니까? 이치미가 발생하고 이치미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먹는 물을 할 때 뭡니까? 어떠한 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 냄새 문제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관리를 위한 한강 등 강의 본류의 녹조 배영소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본강에 녹조가 많이 자라. 왜? 이 지천에서 영양물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할을 하는 묵현천, 경안천. 이건 뭐 한강에 있죠. 그렇죠? 한강. 그 다음에 이제 농수로, 용호천, 회천 이런 건 뭡니까? 그 저긴가요? 그 낙동강 계통인가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천 종류, 뭐 영산청, 영산각이 있네요. 그렇죠? 봉황천, 만봉천, 문봉천, 현병천, 천내천, 뭐 여러 등 전국 18곳. 전국 18곳 지류지천에 대한 수질 관리를 2015년 5월 1일부터 오래됐네요. 그렇죠? 2015년 5월 1일부터 뭡니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대폭 강화했다 이거죠. 그래서 한강 2곳, 낙동강 10곳, 금강 2곳, 영산강 4곳 등 총 18곳 지류를 중점관리 지류. 중점관리 지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지류 총량제를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수질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류의 수질 관리 대책은 어떻게 되냐? 수질 관리 대책. 그래서 이제 수질 관리 대책을 보면은 환경부는 중점 관리 지류에 대하여 조류 발생 조기 감지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오염원 사전 단속, 그렇죠? 사전 단속. 그다음에 국지적 발생 조류 직접 제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류에서 발생하는 녹조 현상의 본류, 이게 이제 본류에 들어오면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집중 관리하게 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한다 이거죠. 그렇죠? 강구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구안을 보면은 첫 번째 뭐냐? 모니터링의 경우 녹조 발생 상황을 적게 감지하도록 주 1회 이상 지류의 수질에 대한 감시와 함께 항공 감시. 주 1회 감시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지류와 본류 유입부의 유량 속도 정체 현상을 감소시키게 해서 아까 본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정체될 수 있다 이거죠. 정체된다는 건 뭐니까 물이 썩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입 속도 정체 현상을 감소하기 위해서 농업용 저수지의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지류 하천의 유량 확보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한다. 그렇죠? 지류 하천 유량 정체 현상 뭡니까? 방지.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지류 상류에 위치한 하폐수 처리장 또는 수처리 시설의 처리율을 높이고 가축 분뇨 기여율이 높은 지류에 대해서는 수질 오염원 배출 사업장의 사전 계도를 통하여 가축 분뇨 제거 및 적정 처리 유도한다는 겁니까? 지류 상류에 뭐라 그럴까요? 수처리 효율 증대 및 뭡니까? 가축 분뇨 적정 관리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가축 분뇨를 적정한다는 거 뭐냐? NP를 제거한다는 NP. 그래서 본류의 영향을 줄이겠다 이거죠. 본류보다 일찍 발생한 고농도로 농축된 지류의 녹조에 대해서는 현장 제거 작업. 그렇죠? 지류 녹조의 현장 제거 작업 실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키워드로 줄여서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지류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본류 유입 전에 한 번 더 처리하는 비점 오염 비점
처리 시설 확대 설치,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염 우심 지류의 개선이 필요한 오염물질, 유기물이나 영양물질을 선정해 관리하는 맞춤형 지류 총량제. 여기서 나오죠. 맞춤형 지류 총량제 도입.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지류 총량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류 총량제가. 그렇죠? 그래서 지류 총량 수질 오염과의 비교가 나옵니다. 비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수질 오염 총량제하고 비교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표를 보면은 여기 나옵니까? 지류 총량제, 여기는 지류 총량제 이렇게 나왔고요. 수질 오염 총량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간 보면은 특정 지류지의 특정 지류지요. 이거는 뭡니까? 아까 본 설비가 있는데 이 지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지류. 그럼 뭐 지류가 막 있겠죠. 이런 지류, 여기 또 이 지류, 여기 지류가 있겠죠. 그럼 각 지역별로 뭡니까? 특정 지류지구로 지류 총량제를 하는 거예요. 지류 총량제 이 지역은. 요거는 수견의 모든 지역이죠. 수견의 모든 지역, 어디에 뭐 다 이런 모든 지역을. 그 다음에 뭐냐? 대상 오염물질은 여기는 BOD하고 TP만 합니다. BOD하고 TP만 하는데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BOD, TP만 아니라 뭡니까? 이 지역에 중금속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중금속 관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오염물질, 뭐 유해물질 이걸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수지는 뭐냐면 지류별 오염물질 수질 개선을 위한 목표를 정의하는 거야. 여기가 BOD가 여기 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 나와서는 만족을 하지만은 여기서 내가 BOD 10ppm을 관리해야겠다. 뭐 15로 나오는데 이렇게 각 어떤 지류 목표를 설정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단위 유역별이죠. 단위 유역별. 그렇죠? 단위 유역별로 여기는 이제 끊어서 하죠. 그렇죠? 요 지역은 얼마, 이 지역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하는 게 이제 수질오염 총량제죠. 그래서 관리 조건은 뭐냐? 여기는 뭡니까? 저수량이 얼마다, 평수량이 얼마다.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갈수기, 뭐 저수량, 평수량을 기준으로 여기는 뭡니까? 다량한 유량 조건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이다 지류 총량. 근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의무적이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수질오염 총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지류 총량제에 대한 기본 방향이 있어요. 기본 방향이 뭐냐? 첫 번째 여기 나오죠. 지류 중심의 소곤역 관리 실시. 그렇죠? 소곤역 관리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전 예방적 개념이다 이거죠. 그렇죠? 지류마다 말단의 수질을 관리해서 이 어떠한 지류의 수질을 관리해서 이 본류를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 예방적이다. 수질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사전에 통제해서 보다 효율적인 오염을 관리하겠다 이거죠. 두 번째 뭐냐? 총량 관리 대상 물질의 다양화. 관리 물질의 총량 관리 물질 다양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BOD, TP뿐만 아니라 필요하면은 유해 물질도 관리를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이게 이제 각 의무자가 아니라 어떤 지역의 대상 물질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역 구성원이 의사가 결정하도록 보다 선진적인 유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류 총량 지원 의사결정 시스템을 활용한 유역 구성원이 수호하는 자율적 수질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류 총량제는 이게 이제 참고 자료를 하나 소개를 하나 시켜드리면요. 2016년도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충북연구원에서 충북연구원의 배명순 연구위원이 집필한 책인데요. 댐 상류 지역의
입지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형 지류 총량제 시행 방안. 여기 보시면은 충북도에 어떤 수질오염 물질 지류 총량제를 하면서 수질오염 총량제 한계점이라든지 시행 방안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나 20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 총량제 비교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54페이지 가면은 고찰 및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는 지금 지류 총량제라는 게 사실 지금 엔지니어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성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찰 및 결론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환경 정책가다 그러면 이 총량제와 지류 총량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나름대로 고찰 및 결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러한 총량제라든지 수질오염 총량제라든지 지류 총량제 나왔을 때 결론 부분에 이러한 것들을 쓰면은 어떤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이제 틀린 그런 답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혹시 수질오염 총량제라든지 지류 총량제 나오면 결론 부분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응조에서 비이상적 흐름을 유발하는 요소를 설명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문제 4. 반응조에서 비이상적 흐름. 그래서 이거 단락류라고 나왔어요. 단락류. 그래서 2012년 8월 달에 나왔던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출문제 한 4년 전이나 5년 전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내일 쫙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기술사 문제라는 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력으로 이제 자꾸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의 하나니까요. 한번 기존에 한 4, 5년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요 부분에 뭘 쓰냐? 서두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비이상적 흐름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반응조에서 일어나는 거 이제 개요 부분에 뭐냐? 제가 그냥 반응조에 대한 개요를 쓴 거예요. 반응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폐수 처리에 사용되는 반응조의 주도 형태는 뭐냐? 배치 리액터, 그렇죠? 그 다음에 PFR, 그렇죠? 관형 흐름 반응기, 임의음이 반응경이 아비트러리 플로우 리액터라든지 완전 혼합 반응기, CFSTR, 그 다음에 충전 반응기, 그렇죠? 충전층 반응기, 패키드 베드 리액터, 그렇죠? 패키드 베드 유형트 뭡니까? 살수 여상이라든지 아니면 탈질 여상 같은 거죠. 탈질 여상 시험 문제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층, 플로제드 베드 리액터 등이 있다. 그래서 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비상적 흐름이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얘를 또 이제 제가 이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배치 리액터, 그렇죠? 시간 체계에서 권하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배치 리액터 같은 경우 뭐예요? 이제 BOD 병 같은 거 있는데 요새 많이 나오는 건 뭡니까? SCBR 공법이죠, SCBR,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시퀀스, 컨티뉴어스 CSBR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퀀스 배치 리액터 자체가 배치 리액터의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 PFR. 그래서 이거 PFR 같은 경우는 뭐냐? 폭기저가 이렇게 긴 형태. 이건 이제 PFR하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컨티뉴어스 플로우 스토어 탱크, 그렇죠? 그래서 완전 혼합이 이런 반응조죠. 그래서 CFSTR, 그렇죠? 그래서 포기저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흐르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게 하나의 길게 보면 이제 PF래죠, 그렇죠? CFSTR, 이렇게 아니면은 간단하게 완전 혼합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완전 혼합의 형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응집 반응조, 응집 반응조는 중화조 이런 게 CFSTR의 전형적인 예의죠. 그 다음에 패키드 베드 리액터, 그렇죠?
패키드 리액터, 그래서 우리 이제 살수여상 같은 게 있죠. 살수여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즈드 베드 리액터, FBR, FBR. 그래서 이게 이제 매체가 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올라오는 뭐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이상적인 흐름의 예입니다. 예, 비이상적 흐름.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게 첫 번째가 응집반응제죠, 응집반응제. 아까 말씀드린 CFS대 같은 경우에 중화조 같은 경우였죠.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침전조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물 자체가 이렇게 표면으로 뭡니까? 충분한 HRT를 안 거치고 그냥 표면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게 비정상 뭡니까? 흐름이라죠. 표면으로.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배풀을 하는 거죠. 배풀. 그래서 이제 폐수를 밑으로 내요. 밑으로 와가지고 밑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섞이면서 일로 넘어가죠. 그때 넘어갈 때 이런 배풀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올라간다든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바로 그냥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풀식으로 해서 완전히 섞인 다음에 밑으로 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흐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원형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떡고내는 게 뭡니까? 들어오면서 표면을 따라서 그냥 하다가 나갈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배풀을 줌으로 해서 뭡니까? 믹싱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다음에 이제 포기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포기조. 이게 뭐죠? 포기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뭡니까?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표면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풀 처리를 해서 들어온 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온 게 밑으로 해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배풀 처리를 하면은 단락류 흐름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침전지입니다. 침전지. 예? 그래서 이제 단락류 같은 게 단락류. 그렇죠? 이제 침전지. 그래서 침전지 물이 들어가는데 쭉 해서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근데 물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 있죠. 그렇죠? 아니면 이게 들어온 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 그래서 요거는 요게 뭡니까? 정류판을 두는 거죠. 정류판. 그래서 물을 뭡니까? 이렇게 물이 골고루 상하 골고루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류판을 이제 설치한다든지, 있죠. 아니면은 그 이제 웨어 자체가 뭡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 웨어자 물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낮고 이쪽은 높다 그러면 뭡니까? 낮은 부분은 많이 가겠죠. 수평이 하면 뭐 수평을 맞춰준다든지 그래서 웨어 설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류의 수평 유지 및 적정 원류 부하 유지한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죠. 야, 문제 5번. 그 녹조 관리 나면 녹조 관리. 그래서 이게 녹조 관리하면 뭡니까? 질소인 부영화 고도 처리죠. 고도 처리. 그래서 녹조가 개어부는 뭐냐? 녹조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이제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개어 부분 들어가 되니까 소원 부분에. 그래서 녹조는 적당한 수온과 햇빛 그리고 질소와 인 같은 영양분이죠. 질소인. 영양분리스가 뭡니까? 햇빛하고 온도하고 뭐 이게 급격히 자라는 거죠. 대량 번식하죠. 대량 번식. 근데 이게 뭡니까? 대량 번식해도 괜찮은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뭡니까? 어떠한 인간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뭡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원으로 하면 뭡니까? 정수 처리장 할 때 뭡니까? SS가 많이 발생되니까 뭡니까? 경제비도 많이 들고 동에 이침이도 발생하고 뭡니까? 염소 소독을 하면은 이 THM 발생이 증가가 돼요. 그렇죠? 염소 처리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THM이 발생은 뭡니까? 이게 용어 설명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스리할로간 메탄. 그래서 발암 물질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뭡니까? 녹조 관리를 하는 거죠. 부영화 관리하고 아까 지류 총량제라든지 수질오염 총량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응지 침전으로 하고 있는데 조류 같은 경우에 뭐예요? 이게 이 가압상 그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침제법에서 잘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녹조 관리 기술이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이 있다 이거죠.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녹조 관리라는 게 녹조가 발생했을 때 하는 뭡니까? 사후 관리 대책이 있고요. 그렇죠? 사전 예방 대책이 있죠. 사전 예방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정책으로서 관리하는 거 정책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생물학적 관리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처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적 처리 방법이 뭡니까? 뭐 비중으로 처리하는 거죠. 비중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밀도가 높은 응지팩을 넣어요. 응지팩을 넣으면 뭡니까? 아까 녹조가 기름 성분이 뜬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뭡니까? 응지팩을 넣어가지고 무겁게 해서 깔아서 침전을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류보다 밀도가 높은 벤토나이트나 점토 같은 응지를 첨가해서 이제 생성된 조리 플럭의 침강성을 증가시켜서 제거한다. 이제 슬러지 발생량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침전, 응지팩. 약간 응지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압 부상죠.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 버블, 그렇죠? 뭐 1교시에 나왔었나요? 그렇죠? 이런 부상법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담수할 때도 해수 쪽에도 바다에서는 뭡니까? 녹조가 아니라 적조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적조를 대비해서 그 담수와 같은 설비에는 가압부상조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조류가 가볍기 때문에 부상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화학적 제거 방법, 화학적 제거 방법은 여기 첫 번째가 pH 조정. pH 조정에서 응집 범위를 낮춰요. pH 조정. pH 조정에서 응집 범위를 남으면 황산 같은 걸 하면 THM 발생률이 적어요. THM 발생률이. 이거는 뭐 조류보다는 어떠한 THM 발생률을 저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응집제 투입량을 증가해요. 투입량 증가. 약품량을 증가해요. 그럼 뭡니까? 플러그이 좀 무거워지니까 잘 깔아앉겠죠. 그렇죠? 약품비는 많이, 그렇죠? 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에 응집자가 있는 특수약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산동이라든지. 황산동 같은 게 뭐예요? 조류를 죽이는 살균제예요. 그렇죠? 뭐 쿠퍼 또는 쿠퍼 트리에타놀라민 같은 경우 사용해요. 그래서 살균 효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리에 의해서 유기 흡착물을 쉽게 형성한다든지 사라나그리승제 응집에 도입을 되는데 이제 고가다 이거다. 그렇죠? 전처리 특수약품 약품 주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철계 응집제, 그렇죠? 철계 응집제가 있는데, 그렇죠? 뭐 염화제 일철. 근데 이게 부식이라든지 사람한테 철염이기 때문에 색도 유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에 오존, 오존을 집어넣는 게 있어요. 오존. 그러면 오존은 그 맛 냄새 보는 약간 이제 없애진다든지 아니면 조류 자체를 음식제 사용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유발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대책, 생물학적 대책이면 풀초자 이렇게 풀을 먹는 그래서 식물성 플랭크톤 조류를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녹조 관리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지만은 이거는 어떠한 발생했을 때의 문제고 종합적인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냐? 뭡니까? 크게 사전 예방적
대책이고, 그렇죠? 아니면 뭐 어떤 관리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그 어떤 뭐냐, 어떤 호수 자체에 뭡니까, 유기물이 안 들어오게,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이에요. 그러니까 호소 외적이죠, 외적.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크게 두 번째는 이 내부에 영양물질이 들어왔어. 그러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녹조가 발생하게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관리 방법이 있어요. 내부 관리죠. 이렇게 크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적은 뭡니까? Pi가 여기 안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수의 고도 처리, 들어오기 전에 하수 고도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에서 영양물질 많이 들어오죠. 그거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호수 유입이 오염수에 우회관로, 어떤 호수가 있으면은 이게 들어오는 게 들어오지 말고, 어떤 방류수가 있어요. 높은 온도가 일로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비껴서 나가라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염된 하천, 이 오염된 하천을 준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적 대책은 어떻게 하냐, 그렇죠? 뭐 준솔이라, 바닥 준 호소 준솔이라든지, 이 바닥물을 플러싱, 뭐 씻어내,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든지, 심수층에 포기를 해요. 포기. 그럼 뭡니까, 이게 현기가 아니라 호기성 되죠. 그럼 뭡니까, 인이 현기성 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태정물 산화, 뭐 식물학적, 여기다 이제 불의 옥장 같은 거에서 불의 식물을 제거해서 그걸 갖다 버린다든지, 저기 팔당 양수대 가면 있죠, 그렇죠? 불의 옥장 같은 경우. 그래서 불의 옥장 수생식물의 호수정화,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거죠. 다음에 이제 문제 6번 통합관리제도 나오면, 통합관리제도. 그래서 통합관리제도. 그래서 이제 시행 배경 및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설명을 드리는데, 뭐 이런 제도 관리 문제는 아마 시험 문제가 뭐 다시 나올 가능성은 거의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험 문제에 나온 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시행 배경, 15년 12월에 재정 공포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유예를 한 다음에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 이유는 뭐냐? 현행 환경오염 관리 대상은 관리 방식,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있죠. 개별적. 수질 오염, 소음진 등 뭐 여러 가지에서 개별적으로이기 때문에 뭡니까? 복잡하다. 복잡하고 중복 규제다. 중복 규제. 이거를 기업인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보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적은 사업장이 아니고요, 큰 사업장,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전의 대기환경보조법 등 개별법에 따라 분산 중복된 배출 시성에 대한 인허가를 그냥 한꺼번에 완스톱을 해주는 게 통합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 사전협의. 그래서 이제 사전협의한 내용은 인허가할 때, 그렇죠? 중요사항의 사전협의 결과는 허가 검토해서 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허가를 내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들어오기 전에 사전협의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통합허가. 그래서 그 수질 대기, 뭐 이게 따로따로 아니라 한꺼번에 해주겠다 이거죠. 1, 2 사업장. 그 다음에 이제 배출 기준. 허가 배출 기준을 어떠한 경제적, 기술적 고려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야 여기까지 해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표 수준을 고려해서 최대 배출 기준 BAT 이하로 설정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환경 기준을 하겠다. 왜? 총량 규제다 보니까 총량이 굉장히 세요. BOD가 뭐 1ppm 넘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뭐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동 개시 신고 한 다음에 신고 수리 시운전 절차를 명확하다. 그 다음에 최저 가용 기법 BAT 오염물질을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법들을 구성하겠다. 기타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관리 기준 기록 보존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거 세 가지죠. 그렇죠? 세 가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는 뭐냐?
경제적인 기대 효과죠. 그렇죠? 그래서 뭐 10년간 뭐 규제 비용 650억 감소가 가능하다. 시행 후 매년 3천억의 GDP면 5년 동안 약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1, 2 사업종에 대해 상위 20%의 기술 수준 적용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 및 일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간략하게 네 번째 보시면 개호 정리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일방형 중복 획일적 규제인데 소통 통합 과학적 조건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 준비가 없었는데 공식 사전 협의를 해서 뭡니까? 기술 정보 사전 제공을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9개 허가 복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1개 통합 신청을 하겠다. 서류 확인 위주지만은 객관적 전문적 검토를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설치 운영 관련해서 획일점 배출 기준인데 맞춤형 기준을 설정하겠다. 그리고 사후 관리 허가사항 불면 매체별 일회성 적발시 단독이지만은 주기적으로 허가사항 보완 및 기술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게 통합지도의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